누군가 나를 깊이 상처 입혔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다. 왜 어떤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이렇게 멀쩡해 보일까? 나는 무너져 있는데 그 사람은 전화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일상을 산다. 오늘은 그 사람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하라는 말도 잊으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지? 라는 그 물음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혼란의 정체를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멀쩡해 보인다는 건 때로 상처 자체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 왜냐하면 나는 그 일로 며칠을 잠 못 이루고 관계를 곱씹고 내 잘못을 헤아리는데 그 사람은 그냥 산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럼 나는 생각한다. 나만 예민한 건가? 내가 과민 반응을 한 건가? 저 사람한테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혼란이 온다. 그런데 이 혼란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상처를 준 사람도 당연히 괴로워해야 한다는 우리 안의 기대에서 온다. 그 사람이 괴로워해야 내 고통이 정당해진다. 그 사람이 미안해해야 내 상처가 인정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그 사람은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내 고통마저 의심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그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은 애초에 나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걸까?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사람이 세상을 느끼는 방식의 구조 말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민감하다. 자기가 느낀 불편함, 자기가 받은 무시, 자기가 손해본 것, 그것만 생생하게 경험된다. 반대로 자기가 타인에게 준 영향은 경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 사람에게 타인의 고통은 정보일 뿐 체험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상처를 주고도 멀쩡하다. 멀쩡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 고통을 느낄 구조가 아닌 것이다. 그 사람의 세계에는 내 고통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건 잔인한 말이 아니다. 사실의 기술일 뿐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혼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주고도 멀쩡한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각의 방향이 다를 뿐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생생하게 느낀다. 배고픔, 피곤함, 불쾌함, 자존심 상함. 이것들은 선명하다. 하지만 타인이 느끼는 감정은 그 사람에게 실제하지 않는다. 그 사람 앞에서 누군가 울어도 그 사람은 그걸 정보로 받는다. 저 사람이 운다. 저 사람이 화났다. 그뿐이다. 내 안에서 그 감정이 울림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상처를 주고 나서도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내일을 산다. 이건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다. 그 사람의 세계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그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다. 나는 그 사람에게 나와 같은 감각을 기대한다. 나는 이렇게 아픈데 저 사람도 아파야 하지 않나?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데 저 사람도 신경 써야 하지 않나? 하지만 그 사람의 세계에는 그런 구조가 없다. 그 사람에게 나는 하나의 대상일 뿐 함께 공명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냉정함 안에 오히려 출구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멀쩡한 이유가 나의 가치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은 애초에 나를 제대로 볼 구조가 아니었던 것이다. 나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함부로 대했다는 인식 자체가 그 사람 안에서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나? 없다. 그 사람이 갑자기
타인의 고통을 느끼게 될까? 아니다. 감각의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멀쩡한 이유를 나의 문제로 해석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의 무감각을 나의 무가치함으로 번역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은 그냥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이다. 그뿐이다. 그리고 그 거리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덜 무너진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거리를 인정하기 어려운가? 그건 우리가 관계를 대칭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 사람도 나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그 사람도 그 사실을 알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관계는 대칭적이지 않다.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방식과 그 사람이 나를 보는 방식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나에게 그 사람은 깊은 의미가 있는 존재인데 그 사람에게 나는 그냥 지나가는 누군가일 수 있다. 이건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묻는다. 왜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알아줄까? 하지만 그 물음은 답이 없는 물음이다.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 사람의 세계에 나라는 존재가 그만큼의 무게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전부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계속 기대를 거는 이유. 그건 언젠가는 저 사람도 알아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내가 충분히 설명하면 저 사람도 이해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도 미안해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그 희망이 때로는 우리를 더 오래 붙들어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만 계속 기다리게 되니까.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져서가 아니다. 그 사람은 자기 세계 안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산다. 다만 그 세계에 타인의 고통이라는 차원이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사람을 계속 설득해야 하나? 그 사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멀쩡한 이유를 나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사람의 무반응을 나의 무의미함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은 그냥 다른 감각 구조를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은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건 잔인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해방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내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니까. 그리고 이 구조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자유로워진다. 상처를 주고도 멀쩡한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분노보다는 혼란에 가깝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는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 혼란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세계에는 타인의 고통이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럴 구조가 아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생생하게 느낀다. 그리고 그 감각 안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사람이 멀쩡한 이유가 나의 가치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 거리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덜 무너진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를 증명하려는 시도도 조금씩 멈출 수 있다.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조금 더 담담해질 수 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멀쩡할 것이다. 그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그 멀쩡함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을 수는 있다.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안다. 그 사람의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뿐이다. 그리고 그 이해 안에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자신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답을 주기보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남기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